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부자들이 있죠. 금수저 환경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족일지라도 투자의 가치를 냉철하게 따져보는 부자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석유왕이자 미술품 애호가였던 폴 게티가 바로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죠. 아끼는 손자가 납치를 당한 상황에서도 몸값을 협상하고 그 와중에도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애썼던 그는 지금까지 들어본 부자들 중 가장 독특하고 기이하지만 그래서 더 호기심이 가는 인물인데요. 도대체 그의 삶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었기에 남다른 부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년 전인 1892년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 미국의 석유붐이 일자 석유 사업에 뛰어든 아버지를 따라 오클라호마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게 되죠. 그러던 1914년 23살의 게티는 아버지의 석유 사업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0,000를 오클라호마 유전에 투자하고 단 1년 만에 $1,000,000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된 것이죠. 물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초기 자금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아버지보다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게티 석유 회사를 설립하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중동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1957년 포춘지에서 세계 최고 부자로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런 대부호였던 게티에게 부러운 점이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인문학의 조예가 깊다는 것인데요. 학생 때 별명이 사전 게티일 정도로 책을 좋아했던 그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뿐만 아니라 아랍어까지 능통했으며 또한 고전을 좋아해 그리스어와 라틴어까지 덤으로 익혔다고 하네요. 이러한 그의 어학 실력은 훗날 중동 지역 사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고 고전에 대한 애정은 예술 작품을 수집하는 취미로 이어졌죠. 그렇게 모은 소장품으로 1974년 갤러리를 품은 대저택 게티 빌라를 설립하였고 그 후 점점 늘어나는 컬렉션으로 인해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1997년 두 번째 전시관을 열게 되는데요. 바로 종합예술 캠퍼스라고도 불리는 게티 센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이곳은 기부제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토록 화려한 갤러리 설계가 한창이던 1973년 게티의 손자가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에 관한 일화는 영어 올더머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16세였던 게티 3세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약물 중독과 문란한 생활로 이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 환경에서 청소년기의 게티 3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도 밤늦게 거리를 쏘다니다 그만 납치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준다면 나머지 손자들도 모두 납치될 것입니다. 이토록 으리으리한 저택에 고가의 예술품을 쌓아놓고 살았던 그였지만 생활 습관은 자린고비에 버금갈 정도로 검소했다고 하는데요. 호텔 세탁비가 아까워 욕실에서 셔츠부터 양말까지 직접 빨고 손님들이 쓰는 전화비가 아까워 집에 공중전화를 설치한 일화는 유명하죠. 그런 그가 아낌없이 돈을 쓴 데가 바로 예술품 수집이었고 납치된 손자의 몸값을 흥정하는 와중에도 그림 한 장을 사기 위해 $170만 투척했다고 하네요. 세상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적당한 값을 매기는 것이죠. 그런 그의 생을 소재로 한 영어 올더머니를 보고 있으면 값과 가치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객관과 주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값은 세상이 매겨놓은 객관적인 숫자이고 가치는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매겨놓은 값일 테니까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가치 없는 것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건 부자든 아니든 만인에게 해당되는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티에게 손자의 가치는 과연 얼마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인성이 조금 의심스러워지긴 하죠. 그는 손자의 귀가 잘려오자 그제야 몸값을 1,700만에서 300만 달러로 협상하고 그중 세금이 붙는 80만 달러는 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빌려주죠. 그리고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재단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데요. 이처럼 끝까지 계산적이었던 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입장료가 무료인 거대한 문화유산을 인류에 남겨준 꼴이 되었죠. 부자가 되는 건 쉽지만 부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자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벌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영화는 게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축적하기까지 남다른 생각과 습관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러니 돈이 많은 사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고귀한 사람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재산을 수호해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게티의 삶도 한편으로는 고귀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했으니 이만한 무소유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폴 게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